할로 투삼. 자, 저번 시간에 발음과 독일 특유의 그 알파벳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어떤 단어 하나를 적으면서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로 혹은 SE라고 적은 거. 자,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뭐 오빠 혹은 브루더라고 하죠. 형 혹은 남동생 이렇게 지칭했을 때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혹은 이렇게 A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S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비밀은 조금 있으면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보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뜻 자체가 오빠 혹은 남동생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형도 가리킬 수가 있겠지만은 남성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성,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성이냐 하는 그 성이 있게 되고 또 제가 한번 여기다가 간추려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성,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이게 단수 혹은 복수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격 혹은 목적격인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역격과 소유격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남성, 중성, 여성을 갖고 있는 이 성을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남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성이 남자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중성 같은 경우에서는 뭐 child, kin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 여성 중에서는 이제 무터 같은 게 있을 텐데 엄마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의 약자인가라고 이제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우리가 여기다가 보면은 der,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die, 그 다음에 중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d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독일어를 좀 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좀 선배분들을 보시면은 뭐 저도 그랬지만 항상 이런 표기법을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음악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죠. 뭐 데어 데스 뎀뎀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뎀 다스.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일본식의 교육 방식을 좀 쫓아가지고 뭐 1, 2, 3, 4격 이렇게 외웠지만은 독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어려운 순서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은 남성, 중성, 여성 이런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엄마는 당연히 여성이지 뭐 남성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어무터 절대로 못 씁니다. 디무터 이거는 일격에서는 엄마는 혹은 나는 너의 엄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는 항상 일격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자,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계속 자기 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는 이제 싱굴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단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이제 복수일 때 플루랄일 때는 이제 여기서는 항상 한 가지 복수일 때 뭐 중성의 복수, 여성의 복수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자, 한국에서는 1격, 2격, 3격, 4격 이렇게 가리키지만은 자, 제가 알려드리는 요 격, 그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1격, 저는 4격부터 가르치고 그다음에 3격, 2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4격에서는 이게 den, 그래서 den Bruder 그러면은 자, 이 1격에서는 자, 주격이라고 해서 나는 혹은 ich bin Arzt 그러면은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뭐 주격 보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주격, 일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목적격이라고 해서 아쿠사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어로는 자 무엇을 누구를 나는 형을 사랑합니다. Ich liebe meinen Bruder. 자, ich liebe den Bruder. 그 형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목적격 항상 사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ch liebe der Bruder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격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근데 여성은 상당히 손쉬운 게 일격과 사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4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1, 4격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중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Das. Ich liebe das Kind.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Das Kind ist jung. 그 jung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젊은이라는 뜻인데 그 아이는 아주 어립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플루랄, 자, 복수일 때 마찬가지 사격도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실 텐데 오늘 좀 바빠요. 자, 부더라는 말은 자, 이제 복수를 쓰일 때 그러면 똑같이 브루더를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브루더 여기 umlaut가 들어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1격하고 4격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3격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만 써 놓을게요. 자, 요것은 역격이라고 해서 뭐뭐에게 라는 뜻이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근데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어에서는 전치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런 3격을 지배하는 전치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with라는 표현에 뭐 mit dem Bruder 그러면은 그 형과 함께 또 그런 표현을 쓸 때 이런 3격을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der. 자, 그 다음에 중성 3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dem이 똑같고요. 이 남성의 3격하고요. 그 다음에 플루랄에서는 den이 되는 거죠. 자, 플루랄일 경우에는 자, 거의가 99.5% 이상이 거기다가 여기 마지막 전미사 엔둥이라고 합니다. 엔둥이 거기다가 요 n으로 끝나는 거 거의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it dem Bruder 형과 그 형과 함께라는 것을 그럼 복수에서는 그 형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mit den Brüder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1, 2, 3, 4격으로 공부하자고 안 된다고. 1, 4격부터 먼저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변화 자체가 거의 똑같다라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브리더 뒤에 n이 붙지 않고 똑같고 그래서 das Kind 변화가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격은 약간 좀 정관사를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des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또 n둥에서 es가 혹은 es가 붙어가지고 자 brüders 죄송합니다. 브루더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신중하게 좀 발음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3격하고 똑같이 there가 들어가고요. 자, 재밌는 것은 여성에서는 1, 4, 3, 2격 이 모든 것이 절대로 뒤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미에 전혀 변화가 없다. 대신에 중성하고 남성 2격에서는 항상 AS가 오든지 혹은 약간 이제 N이 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첫 번부터 뭐 외우려고 생각하시려고 전혀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성에서 자 2격 마찬가지예요. 중성에서 이격도 남성하고 똑같이 데스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꾸며주는
꾸며주는 말로 그걸 이제 독일어로 attribute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말을 그 아이의 킨데스 자 여기 이름절이기 때문에 뒤에 as가 들어가는 거예요. 킨츠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킨데스 데스 킨데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할때 여기 파터 그 아이의 한 아버지 뭐 ein Vater 해도 되겠죠. 이따가 또 부정관사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아이의 한 아버지는 또 벌써 이렇게 조그만 아주 조그만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플루랄에서는 복수에서는 사격에서 마찬가지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형제들은 일격이 아니라 요 사격 했고요. 이격에서는 마찬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요 n 데클리나치온 요 n 변화가 3격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대어가 되겠네요. 그 여기서는 브루더 대어 브루더 하면은 뭐 그 형의 그 형제 그 형들의 하면서 앞에 말을 꾸며주는 또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관사는 여기서 나왔다시피 뭐 그 명사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두든지 아니면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도 their brother 하면 항상 뭐 그 형, 그 엄마 이렇게 해석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냥 우리가 문장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항상 요거의 성은 their brother, die Mutter 항상 여러분들이 뭐 무터라고 하는 kind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숙지를 하셨을 때는 단순하게 kind, 아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das Kind, die Mutter der Bruder, der Vater, 그다음 뭐 사촌, 뭐 der Vate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ie Sonne, der Mond 계속 그 격을 함께 외우시는 것이 숙지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관사를 우리가 처음에 알았듯이 부정관사의 개념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를 꺼냈을 때 어느 한 사람을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 저 브루더, 무터, 킨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응용을 해보자면 마찬가지예요. 자, ein Bruder.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 독일어 그 옛날 그 동화 같은 걸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죠. 뭐 슈렉 같은 그런 만화영을 보더라도 Es war einmal ein König. 자, 옛날 어떤 왕이 살았는데 ein König 어떤 왕이 살았어요. Aber der König 그리고 한데 그 왕은 war sehr traurig. 정말 슬펐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점점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ein König, 브루더 쓰는 거 뭐 부더보다는 König 재밌겠네요. 자, König으로 한번 써볼까요? König, ein König, 어떤 왕, 그 다음에 eine Königin, 어떤 왕비, 자, 그 다음에 ein, 뭐 그 사이에 난 뭐 딸이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소녀다. 매친 자, 요거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뭐 소녀라는 의미인데도 이렇게 중성으로 쓰였어요. 자, 부정관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관사라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사격은 아이는 똑같아요. 아이는 그 다음에 아인 사격은 독일어에서는 이를 갖다 항상 이렇게 써요. 7자라고 생각하죠. 7자는 이렇게 나중에 자를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쓴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자,
3. 자, 2. 자, 3격에서는 einem, einer, einem 똑같다고 그랬죠? 남성, 중성. 그 다음에 eines, eines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einer 똑같고요. 요거 두 개가 보시면은 정관사랑 형태가 약간 좀 뭐 좀 속된 말로 비스무리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도 자, 여기서 die, 그다음에 der, 여기 der만 들어가면은 자, der, 그다음에 여기서 dem, des, 그다음에 여기서 뭐 ein, der, 요것만 좀 다르죠? 그다음에 den, dem, des, 그다음에 das, 요 의미만. 자, 여기 하나, 어느 요런 거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복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플루럴이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정관사를 나타낼 때는 여기 플루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옛날에 어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der König, 그때는 이제 한 왕이 아니죠.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죠? 그 아까 트라우리시자 슬픈 그 왕, 한 왕이 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ein König이 아니라 der König.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책자를 보면서 내가 이제 뚜벅이 생활을 그만하고 나 좀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Ich möchte ein Auto kaufen. 나 자동차 좀 사고 싶어. 그럼 어느 한 자동차예요. Das Auto가 아니죠. 그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책자를 보면서 나 결정했어. Das Auto. Ich möchte das Auto kaufen. 바로 그 차, 이 차. 좀 약간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거기서 부정관사는 불특정의 그 명사를 갖다 지칭할 때 그 다음에 요 불특정의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 다음에 관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혹시 항상 관사가 붙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까라는 얘기. 독일어를 쓰다 보면은 어떨 때는 관사가 필요 없는 혹은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 정관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독일의 어떤 역사적으로도 어떤 뭐 건물을 볼 때 꼭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베를린의 어떤 그 브란덴부어거 투어 그러면은 상당히 좀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예문을 준비했는데 뭐 das Brandenburger Tor steht in Berlin. 자, 이 말은 브란덴부어거 투어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다 지칭이 되는 거야. 자, 그 브란덴부어거 투어는 아주 그 위에 막 말들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멋있게 막 날아갈 듯한 그런 포효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탱크말이 있는데 자, 그것은 지금 베를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정관사가 붙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der Kölner Dom, 아주 쾰른의 그 유명한 그 돔이 있잖아요. Der Kölner Dom ist 157 Meter hoch, 한 157m 높이다.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 Kölner Dom도 우리가 항상 보고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정관사를 붙여준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관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뭐 제가 잠시만 소개해드리면은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헤어민 그러는데 헤어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der 헤어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은 뭐 병필, 뭐 er kommt heute Nachmittag zu dir,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오후에 너에게 간다라는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정관사라든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우리가 직업을 나타낼 때 ich bin Arzt 그럴 때 뭐 der Arzt
정관사, 부정관사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 뭐 독일에 공부하라고 하셨을 때도 어느 어떤 그 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ich studiere 뭐 메디진 의학을 공부합니다. ich studiere Germanistik 뭐 여러 가지 뭐 동문학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die Germanistik 뭐 메디진 거기에서 정관사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발음 갖고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studieren 이게 뒤에 이게 외래어 형식으로 자, ELN을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studieren 뭐 또 뭐가 있죠? 뭐 아주 여기 뒤에 들어가는 이어간 요 발음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 ELN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꼭 studieren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studieren 뒤에 발음이 거의 이제 사음이 될 정도로 studieren 이렇게 그래서 studiere Medizin, Musik 뭐 그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독일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그 대화, Umgangssprache라고 그러죠. 뭐 달리 말하면 뭐 슬랭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화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der Min 그렇게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Peter sagt, dass er reich ist. 그 사람이 부자라고 자기가 말하더라. 근데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der Peter sagt 막 그런 식으로 정관사를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씀 그대로 Umgangssprache 그냥 말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이름 같은 경우에도 거기 정관사라든지 뭐 부정관사 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서울이라는 거는 뭐 발음하실 때는 뭐 독일 사람들만 세울 그렇게 발음 잘해요. 자, 세울 ist die Hauptstadt 맞죠? Hauptstadt von Südkorea. 코레아 발음도 마찬가지. 코레아 하지 마시고 코레아. 스윗코레아. 자, 노트코레아 아니고 스윗코레아. 스윗코레아의 Hauptstadt. 자, 수도라는 얘기예요. Die Hauptstadt. 서울.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Stadt 같은 건 뭐 베를린 마찬가지예요. Berlin ist die Hauptstadt von Deutschland.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Berlin ist die Hauptstadt von Deutschland.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죠, 뭐. 자, 그렇게 Stadtteil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수도를 가지고 거론하실 때는 언급하실 때는 저렇게 정관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도시 말고 국가 이름을 쓸 때 예외적인 거 꼭 있어요. 언어에는 예외가 꼭 있다는 거예요. 슈바이츠 같은 경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디 여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란 같은 나라는 이제 데어 남성을 이렇게 받게도 이렇게 약간 특히 투르카이 터키 같은 나라도 여성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약간 예외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경우에서는 이제 도시를 나타내거나 그럴 때는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셀 수 없는 뭐 그런 명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당신은 호텔에서 뭐를 마십니까? 그러면은 호텔에서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은 커피라든지 물을 혹은 우유를 이렇게 마십니다. 그럴 때는 뭐 man trinkt normalerweise am Frühstück 뭐 아침에 뭐 카페, 티, 밀시 뭐 이렇게 일반 명사로 사용했을 때는 뭐 정관사 같은 거를 붙이지 않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름에 목이 말라가지고 나 물 한 잔 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 2잔 주세요. 1잔 주세요. 물 주세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ich hätte gern Wasser. 틀린 문장은 100%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말이 통해요. Ich hätte gern 뭐 Mineralwasser, Tafelwasser, Wasser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뭐 독일에서는 물값도 다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갖다 줄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 wasser라고 하는 요 명사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적으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한 잔, ein Glas Wasser. 카페 같은 경우는 ein Glas Kaffee 컵에다가 마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저기 카페 같은 경우는 eine Tasse Kaffee. 그다음에 독일의 뭐 동문학을 하시는 뭐 독일 사람들끼리도 많이 이제 언쟁을 벌이는 것들 뭐냐면 이제 쇼콜라데 같은 경우예요. 쇼콜라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 뭐 쇼콜라데인가요? 그렇죠. 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글라스도 아니고 타세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슈틱으로도 가능하다. 이 슈틱이라는 게 어떤 조각조각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타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zwei 타펠 그러면은 두 조각 이렇게 복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ein Glas Wasser 그럼 이 사람이 더 목이 말라가지고 두 잔 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zwei 요것도 변화를 해야 돼. Gläser Wasser. 참 독일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갖다가 많이 부여하고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시는 거 많지만은 요걸 다 섭렵하시고 나면은 정말 나오실 때는 웃으시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는 좀 우셨다가 나오실 때는 아주 환한 모습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eine Tasse Kaffee, zwei Tassen Kaffee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와인을 갖다가 표현하실 때도 와인이라는 말이 이제 와인, der 와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물어봐요. haben Sie heute Wein getrunken?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나 zwei Gläser Wein getrunken. 아까처럼 뭐 zwei Gläser Wasser처럼 zwei Gläser Wein getrunken. 두 잔을 마신 거예요. 근데 ich habe heute viele Weine. 이거 대문자예요. 뒤에 오는 뭐 명사라든지 이런 거 뒤에 오더라도 항상 명사는 대문자로 받는 거 잊지 마시고 viele Weine getrunken 그 말은 뭐 와인을 몇 잔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형용사식으로 viele 뭐 deutsche Weine, viele französische Weine, 뭐 프랑스의 와인 혹은 독일의 와인을 갖다 오늘 많이 음미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여러 종류의 와인을 갖다가 마셨다는 얘기예요. 여러 잔을 갖다가 마셨다 하면은 이렇게 글라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잔수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러지 않게 되면은 완전히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추상명사라는 저 abstraktum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독일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뭐 기쁨 아니면은 뭐 glück 행운 기쁨이라는 거 이제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혹은 이제 독일에서 많이 쓰는 건데 angst 두려움이라는 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두려움 하나, 많은 두려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난 다음에 정말 angst 두려움이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Ich habe viele Angst, ich habe viel Angst. viel Angst vor der Prüfung. 나 시험에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어. 마찬가지야. viel Angst. 이걸 가지고 뭐 이건 die Angst예요. 근데 이걸 die viele Angst 뭐 Ängste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ich habe viel Angst. feel이라는 말 많이에요. 많이라는 뜻인데 나는 그 표현을 제대로 하자면 나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ich habe viele Ängste 요거의 그 복수용의 Ängste 이렇게 위에다가 umlaut 표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 에가 붙는 이런 형식인데 ich habe viele Ängste.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Nicht nur vor der Prüfung. 시험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모든 각 분야에서 무슨 뭐 지진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for der Prüfung, for Prüfung 그다음에 Krankheit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요렇게 어떤 그 세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추상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사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관사와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함께 이렇게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휘를 보다 보면은 독일에서는 동사가 많더라도 명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남성, 중성, 여성으로 나뉘면서 거기에 따라 각각 자격이 1격에서는 주격의 자격이, 4격에서는 목적격, 3격에서는 역격의 자격, 누구에게 혹은 프레포지치온 뭐 미트라든지 다른 프레포지치온하고 전치사랑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다음에 이격에서는 그 남성과 중성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엔동 전미사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또 뭐뭐의 뭐 꾸며주는 어떤 수식어의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그때마다 계속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넣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독일어는 쑥쑥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남성, 중성, 이 여성이 그러면은 이 플루랄에서는 복수에서는 항상 똑같이 뒤에 뭐 n이 들어가든지 아까 브루더처럼 뒤에 브리더 이렇게 umlaut가 붙든지 그럼 이런 거 항상 일정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은 몇 가지 동사의 그 엔동, 동사의 뒤에 붙는 어떤 몇 가지 그런 어미를 통해 가지고 저것은 쉽게 여성임을, 남성임을, 중성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다 몇 가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남성 중에서 뒤에 e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뒤에 e로 끝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라고 그럴까요? 거의 다 여성인데, 자, 남성 중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환이라고 그러죠. 뭐 포스트 보트 그러면 집배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보트 그러면은 헛갈리지 마세요. 여기 뒤가 e가 붙었다고 많은 그 초보자들이 e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der Bote 이런 경우는 플루랄 복수가 나올 때도 여기 n이 붙는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융어라는 남자 어린아이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der Jungende 복수 나올 땐 der Jungen, die Jungen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국적을 갖다가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프란소스 그러면은 뭐 남성 프랑스인, 프랑스 남자 뭐 그럴 때는 프란소스 그 프랑스 사람들 남자들 먹을 때 프란소젠 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 그리시, 대야 그리시 할 수 있지만 디 그리셴 그렇게 아주 쉽죠. 그다음에 뭐 동물들을 나타낼 때도 대표적인 게 이제 아페라는 원숭이죠. 대 아페. 그럴 때는 이제 플루랄에서는 아펜 계속 1, 4, 3위격 플루랄에서는 다 1격, 4격, 3격, 2격이 다 아펜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외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남성 인물을 표기할 때 이 어미가 항상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 뒤에 이렇게 n이 이게 붙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간단한 것만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런 거 있어요. 필로소프 이런 거. 제가 이름을 갖다가 민병필인데 원래 페이엘로 했어야 되는데 페하이엘로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뭐 철학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철학가예요. 철학가. 철학도 뭐 이렇게 필로소프. 근데 이게 복수로 얘기할 때 필로소펜이 되는 거야. 필로소픈. 자. 마찬가지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널리스트 뭐 이런 것도 저널리스트 표현 안 해요. 저널리스트는
저널리스트 여기다가 an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복수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 뭐 아주 간단한 형태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거나 그럴 때 필로소프만 알고 있었는데 필로소프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이야?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게 복수의 의미면서 1, 2, 3, 4격 중에서 1, 4, 3, 2격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격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제가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말들은 뭐 남성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시로 끝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시로 끝나는 요런 혹은 이렇게 끝나는 어떤 명사들 이런 것들은 대개 플루랄에서는 에로 많이 끝난다는 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Es war einmal ein König. 자, 왕, König, Könige. 그 다음에 우리 양탄자 했을 때는 테핏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테핏에 뭐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이렇게 에엔동 이렇게 전미사에 에가 들어간다. 복수에서는 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운명이라는 말. 그건 운명들 뭐 어떤 많이 쓰이는지 모르는데 식살르 이렇게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표현에서는 이렇게 에로 끝나는 데에서는 남성의 어떤 그 이름절로 끝나는 남성 명사가 거의 95% 이상이 다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남성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der Ball, die Tisch, der Tisch 이런 것들. 그럼 뭐 이런 거 뭐 티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수에서는 die Tische. 그런데 이렇게 복수 1격, 4격은 똑같다가 또 그런데 2격도 티셔에 똑같다가 3격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가 이제 n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Tischen. 제가 알기로는 100% 거의 100%가 3격에서는 복수 3격에서 다 n이 붙어요. 이거 아주 좋은 조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든지 나중에 글을 쓰든지 할 때도 항상 무슨 요 3격과 복수 3격과 관련된 거 항상 n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복수에서 무슨 에르로 끝나는 이런 표현들이 또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뭐 중성에서 요 빌트 같은 거 그림이라는 얘기죠. Das Bild. 이런 것들은 뭐 빌드 뭐 발음 자체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die Bilder. 그래서 요 에로 끝나서 복수에서는 Bilder. 근데 마찬가지예요. 1, 4격, 2격에서는 복수에서 플루랄일 때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다가 3격일 때는 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수일 때는 아마 2격에서는 마찬가지야. 빌데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 그림의 뭐 퀄리티 품질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빌데스 이렇게 바뀌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성은 거의다가 이제 빌트 같은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여기 에고 이렇게 플루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거의가 중성 한 95% 이상에서는 거의 다 중성 명사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뒤에 이렇게 외래어를 갖다 들여가지고 복수에서 이제 s가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아까도 제가 표현했죠. 아우토 같은 경우는 복수에서는 항상 아우토스예요. 복수 1, 2, 3, 4격. 그래서 3격에서는 그 n 대신에 여기서 아우토스 자동차들과 함께 뭐 밑된 아우토스, 아우토 n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학자들이 계속 싸워요. 왜 이게 아우토 n이 아닐까 해가지고 근데 아우토스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시면은 독일에서도 공부하실 때 뭐 많이 그 핸드폰 많이 필요하잖아요. 독일에서는 핸드폰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핸디라고 해요. 핸디. 자, 핸디도 마찬가지 뒤에 s. 근데 이것도 핸디도 뭐 뒤에 핸디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핸디스 이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아우토스, 그다음에 이렇게 외래어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뭐 키노 같은 경우도 뭐 극장 키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플루랄로 나올 때는 그렇게 s를
붙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어미 자체가 아예 붙지 않는 그러한 형태들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형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창문 같은 경우, 창문 같은 거 das Fenster예요. das Fenster 복수에서는 더 이상 붙지 않아요. 뭐 Fenster가 뭐 발음이 부정어 이상하죠. Fenster 그대로 발음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der Boden 어떤 바닥 같은 그런 개념도 그냥 umlaut만 해서 die Böden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외우시는 게 약간 좀 형태가 다르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플루랄 이렇게 복수일 때는 개념이 요렇게 명사가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아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어떤 변화형이 복수에서 n 그다음에 뭐 에 변화형 그다음에 에 l인데 이렇게 l 그다음에 l 그다음에 s 변화형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뭐 펜서 같은 거 변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독일 분들은 너스라고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 그 메모리, 자기의 그 테크닉 자체는 게테크니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기억력의 어떤 기술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너무 한국식으로 어떤 변화식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요렇게 항상 1, 2, 3, 4로만 해가지고 이 격에서는 이렇게 S를 하는데 플루랄에서는 복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방식이 좋으시면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치기 싫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1, 4격을 갖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왜? 주격과 목적격은 우리가 충분히 처음부터 밟아 나갈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Ich bin Arzt. Der Arzt ist nett. 그 의사는 친절합니다. 나는 Arzt입니다. 이게 1격이고 그 다음에 4격 Ich liebe den Arzt. 난 그 의사를 사랑합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3격도 2격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참 대개가 정관사, 부정관사를 보면서 이제 명사의 형태도 저렇게 명사도 함께 정관사, 부정관사와 함께 변하는구나. 그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문장을 만들면서 서로 재미있게 이제 질문대회가는 좀 그런 좀 재미난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 나는 너는 뭐 이런 인칭 대명사와 함께 아주 중요한 동사도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